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 가운데 마켓 시그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또 독일 역성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어떤 점 중요하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일단은 목요일 새벽에 나오게 될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25bp 인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패드워치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큰 문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불안 심리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제 또 불을 지폈던 게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스페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컨센 상회를 하게 됐었는데, 일단은 컨센 자체가 4.9%였는데 5.8%가 나오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물가에 대한 우려. 실제로 FOMC가 목요일 새벽이긴 하지만은 그날 목요일 오후에는 ECB나 QE 영락은행에 대한 이제 금리 결정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물가에 대한 좀 불안 심리가 유지됐었고, 어제 그리고 한 5시 이후부터 꾸준하게 국채 금리에 대한 인상 죄송합니다.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대한 불안 심리가 나왔고, 그래서 어제 금리 관련된 물량들이 굉장히 약간 많은 물량들이 나왔던 부분이 더 불안 심리를 키워줬고, 어제 또 한번 추가적인 나스닥에 대한 부분이 많이 흘러나왔었죠. 물론 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말했었고, 그리고 파월 의원도 마찬가지로 연준 의원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경우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국이 리오퍼닝화가 빠르게 경기가 회복이 되면 그만큼 유가에 대한 물가 상승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을 때에 대한 부분, 실제로 금리를 그래서 쉽게 중단을 할 수가 없다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심리가 좀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사 이제 이코노미 박상현 연구원의 의견에 의하면은 물론 이번 금리 인상이 2월까지가 마지막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상황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쉽게 파월 입장에서도 그런 발언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목요일 이전까지는 이런 FOMC와 관련된 지속된 경계가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ECB와 이제 BOE의 금리 인상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50bp 이상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향후 물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피봇 정책이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아마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단은 중국발 좀 비자 제한 이슈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일본이 최근에 네, 과장님 지금 통화 연결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다시 저희가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독일 쪽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간밤에 스페인 쪽에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미국의 CPI와 PCE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딱 부합하게 되면서 물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또 금리 인상이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고강도 긴축이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이제 좀 저조해지면서 5% 넘어갔을 때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크게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고강도 긴축에서 좀 벗어나는, 특히 환율 차원에서 킹달러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서 판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이 높습니다. 간밤에 금리 관련한 숏 움직임이 있었다는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시그널 좀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네, 일단은 중국이 일단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가 꾸준하게 적자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항상 대중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가 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화 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이제 관련 업종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게 일본만 일단은 허용을 해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일단 2월 28일까지 연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어제 외무부 관련된 중국 장관도 마찬가지로 좀 유감의 표시를 내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좀 그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풀어줘야 28일 이전까지 좀 비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물론 오늘 국내 시장도 좀 하락을 좀 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지만은 결국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좋아져야 우리나라 그런 수출의 부분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뭐 반도체 얘기도 있겠지만은 결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물량이 결국 중국의 비중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중국의 이런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이 물론 내일부터 2월 1일입니다만은 그 한 달간에 결국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과 이런 FOMC 자체가 좀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지인데요. 결국에는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어떤 대장이 업종이 좀 주도를 할까에 대한 여부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이 일단은 그에 대한 장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제 해외에서 생산 공장 여부를 어느 정도 허가를 내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활력을 좀 찾은 부분이었고 그리고 삼성 SDI와의 이제 10년간 사실적 규모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는 여러 소재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배터리 셀업체들에 대한 굉장히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포드도 가격 인하하고 있고 테슬라도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런 완전 경쟁 시장에서 돌입할 수 없는 시장에 돌입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왕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 경쟁 시장에 들어왔을 때 빠르게 이런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여부가 삼성 SD 배터리 셀 업체든 소재 업체든 마지막으로 장비 업체까지 이루어지는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해서는 또 포스코 케미칼의 대형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터리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이어나가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그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 가운데서는 어제 포스코 엠텍, 포스코 ICT 이런 종목이 좀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도 시장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갈등 문제를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 주셨고요. 또 FOMC 회의를 통해서 향후 금리 인상의 중단 시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장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 이렇게 금리 변수 중요하고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모멘텀이 조금 우리 시장에서 약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시그널은 어떤 쪽에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먼저 10시 반쯤에 중국에서 이제 제조 PMI 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일단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계속 하락세를 보였고 실제로 50 이상이 돼야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이슈로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난달은 47입니다. 47이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PMI 지수가 빠졌었는데 일단은 블룸버그 컨센서스로는 오늘 이제 50을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50이 넘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 어제부터 꾸준하게 이어졌던 국내에 좀 안 좋은 성향이 아마 오늘 PMI 지수로 또 시장이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방 앞에서 얘기했던 시그널에서도 중국 자체가 제조 생산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0을 돌파하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체크 포인트를 조금 여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실적 발표 사실 우리가 1월 초에 잠정 실적 발표를 삼성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했던 만큼 오늘 실적 발표보다는 10시에 나올 콘콜 내용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반도체 간산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여러 언론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 임원들이나 이런 얘기를 꾸준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간산은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고 사실 아직까지도 이 증권계 업종에 있는 여러 크로스 체크를 했어도 반도체 간산 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입장은 좀 단호하게 없지 않을까 여부가 조금 손을 들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변에서도 간산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미칠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사파이어 LPG가 5월에 나오게 될 거고 그만큼
새로운 DDR4에서 DDR5가 나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수요가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재고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걸 감산 여부가 삼성전자 자체만으로도 감산을 하게 된다 그러게 되면은 생각보다 몇 달을 빨리 땡길 수 있는 재고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 1월 초에 나왔던 올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도 대부분 하반기가 좀 업황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감산 여부가 실제로 10시쯤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하이닉스나 반도체 관련해서 빠르게 주가에 대한 흐름이 상승 시그널로 바뀔 수 있다는 여부이기 때문에 오늘 10시와 10시 반 중국 제조업 PMI 지수와 삼성전자 반도체 콘콜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 좀 전환 가능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어제 단기적으로는 어제 선물 시장에서 4천억 이상에 대한 매도가 나왔다가 어제 3시 45분쯤 플러스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사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으로 좀 외국인이 조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어제 또 긍정적으로 보였던 거는 현물 시장에서 꾸준하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점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신흥 시장이나 다른 나라들에 대비해서 좀 우리나라 시장 아직까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좀 여기고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물론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 끝나고 나서 스페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만약에 뒤바뀐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1월 효과도 오늘까지 마지막이긴 하지만은 6월 달에는 조금은 외국인 수급에 따른 사실 오늘 이 시그널의 이 세 가지가 제가 봤을 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9시 시작 이후 외국인 수급에 따른 부분들이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어제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12거래일 연속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스페인의 깜짝 CPI 강세, CPI가 5.8%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이 5% 아래였는데요. 이런 물가와 또 경기 침체의 역습, 독일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기록하면서 또 독일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간밤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역습들을 과연 외국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오늘 발표할 중국의 제조업 PMI, 중국 경기가 사실은 우리 경기와 더 밀접하기 때문에 이 지표 발표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면서 외국인이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가 서프라이즈하게 50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보셨는데요. 그랬을 때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조업 쪽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반도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워낙 우리나라 대중 이제 무역 수지 중에서도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쪽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화학 쪽이나 이런 관련 업체들에 대한 비중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화장품이나 덩달아 이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은 워낙 이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쪽 쪽으로 중요한데, 물론 결국에는 삼성전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제조업이다 보니 반도체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큰 중요한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이전에 또 시장의 시그널로 잡아주셨는데 배터리주 가운데서는 지금 탑픽으로 꼽으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지금 흐름으로 조금 수급 쪽으로 흐름이 계속 꾸준하게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좀 맡길 가능성이 크죠. 사실 그동안 일단은 GM발 이슈도 있었고, 포드발 이슈가 있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일단 공급 중단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배터리 셀업체 쪽으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다른 전문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에는 기승전, 양극재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실리콘 양극재, 최근에 대조전자 재료도 좀 이슈가 나왔던 것 같고, 결국에는 북미 시장이 결국에 살아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SK 온도, 최근에
TNT나 관련된 장비 업체들에 대한 수주들이 꾸준하게 나왔죠. 윤성 FNC도 마찬가지였고 그렇다면은 북미로 진출하고 있는 SK온과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재에 대한 장기간 규모에 대한 경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삼성 SDI도 빠르게 북미 시장을 침투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좀 계속 이슈가 나왔던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당분간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지연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슈가 시장에 좀 팽배했었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1월 달부터 삼성 SDI, SK온에 대한 발빠른 행보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로 뭐 이번 현대차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게 전기차에 대한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이 뭐 친환경차, 뭐 동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양극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장비주들은 조금은 사실 상향을 할 수 있는 매출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반면 오히려 양극재는 오히려 그만큼 물량이 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동률이 높은 양극재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이슈는 왜 삼성 SDI가 포스코 케미칼을 택하냐 여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리튬에 대한 수요가 제일 중요한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룹 차원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LG 엔솔이나 SK온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공급 이슈가 아마 조만간 꾸준하게 더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을 탑픽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극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양극재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고요. 또 배터리 내에서 미국 시장의 확대, 그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까지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시그널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